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능대학교 김태경 교수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대면 수업을 했었고요. 또 코로나 사태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태원 사태가 생겨서 대면 수업으로 또 한 주 연장을 비대면 수업으로 한 주를 수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수업해서 참 너무 반갑고 또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또 변수가 생겨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0주 차인데요. 일단 공지를 했듯이 중간고사는 다음 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할 일을 조금 더 공지사항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리뷰를 좀 9주 동안 했던 수업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오늘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는가 하면 이 유튜브 영상 만들기 과제에 대해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지금 A반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그 영상 제출 현황이 이렇습니다. 혹시 나는 영상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등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저에게 일단 개인톡으로 주소를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업데이트를 할게요. 여기에 보이는 김영임, 김용희, 이영선, 이우람, 전수빈, 이 5명의 학생의 영상이 그래도 우수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이 영상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반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우수한 영상을 선정을 했고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 그 방식이 뭔가 하면 동료 평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료가 여러분을 평가해 주는 것이죠. 왜 그런 방식을 쓰느냐? 내가 이 과제를 제시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답이 없다고 했어요. 정답이 없다고 했어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답이 없는데 어느 누가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그 눈, 그것이 정답입니다. 예, 그것이 정답이고 가장 객관화된 평가입니다. 네. 자, 상대적으로 이 5명의 학생들이 잘했다는 것이고요. 절대적으로 너무 잘했다 이거는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부족한 점을 이 잘하는 친구들을 보고 이렇게 개선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개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그 영상의 수준이 천차만별인데요. 이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평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뭔가 이 영상을 보면 내가 부족한 점이 나옵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나오는데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빨리 이 잘한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 제출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이미 한 친구들의 영상을 보고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미 만들어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친구, 동료와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지금 어차피 최종 평가는 15주 차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알겠죠? 예. 자, B반입니다. B반의 경우는 고하림, 김태형, 장소희, 주성현, 진다혜 이렇게 5명이 잘했다라고 여러분들 반에서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반, B반 잘했다라고 하는데, 자,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건가 하면 그 A반과 B반이
잘했다라고 하는 팀들 10팀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예. 서바이벌 뭔가 이렇게 경진대회 같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자, 또 이 영상들 이 A, B반 중에 제일 잘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상을 모델로 해서 다른 친구들이 또 따라잡기 하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지만 또 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 중에 이 다른 친구들 중에 이 친구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시작을 안 했을 뿐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에 마음 먹고 달려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바로 준비를 해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예. 알겠죠? 예. 아무튼 지난 시간 참 흥미로운 활동을 했고요. 자, 영상들 제출한 걸 보면서 상당히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미니 프로젝트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자, 일단 모든 영상에 학교 로고와 여러분들 그 자막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음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설명, 음성. 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근데 음성은 사운드 체크해야 됩니다. 소리. 그리고 소리 볼륨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 어떤 친구들은 볼륨이 너무 작아요. 볼륨을 확인하기 바라고 그 소리의 품질을 좀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학교 로고, 자막, 음성, 나레이션이라고 하죠. 나레이션이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화면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 보는 사람이 지루하니까 이런 것도 좀 제거하기 바랍니다. 좀 짧아지더라도 이 불필요한 의미 없는 배경화면은 제거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까지 제출하면 일단은 첫 번째 평가의 점수를 인정해 주겠습니다.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출 안 하면 0점인데요. 제출하면 무조건 만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최종평가는 15주 차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그 하나의 주제를 남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연습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공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여러분들은 영상 3분짜리 만들면서요. 수업 시간에 저한테 배우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지조차 몰랐잖아요. 그런데 영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활동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주제에 대해서 고민했겠죠. 그 다음에 편집 툴도 공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녹화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영상을 편집도 해야 되죠. 유튜브에 올려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저에게 또 설명을 또 해야 되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제가 의도하는 바고 제가 가르치는 것만 의지해서는 그 이상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많은 것들을 이미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것이고요. 인공지능 플랫폼 활용하는 방법도 이제 더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오늘 할 일은 뭔가 하면 다음 주 중간고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주에서 8주까지 슬라이드와 영상을 보면서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워드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그룹으로 지난주에 만난 친구들 하고 줌으로 화상으로 만나서 자, 1주차 내용은 뭐야? 우리 역할 분담하자. 1주차 리뷰는 누가 하고 2주차 리뷰는 누가 하고 3주차 리뷰는 누가 하자.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우리 보고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해서 토론을 한 결과를 파워포인트 워드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룹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이 작성할 때 같이 그 멤버를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예. 멤버
자, 혼자 공부하면 이 8주차까지의 내용을 리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시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 그 인공지능 그 수학 2회 과목에서 그룹을 져서 발표하는 우리가 수업을 했잖아요. 그때 만났던 친구 또는 지금 다르게 또 알게 된 친구와 함께 한 3명씩 모아서 8주까지의 컴퓨터 구조 수업 내용을 같이 스터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오늘 할 일은 이 8주까지의 슬라이드 영상 보면서 요약하고요. 그 요약한 결과를 포탈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팀으로 작성을 해도 됩니다. 팀으로 이 토론을 하고 리뷰를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팀으로 가는 것 저는 되게 많이 환영합니다. 혼자 하면 모르는 것도 많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하고 준비해서 발표하고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많은 것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주차부터 9주차까지 우리가 뭘 했는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1주차에 우리가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인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를 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는 우리의 몸과 같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보이지 않는 지식과 정신세계, 뭐 이런 것도 교육,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내적인 요소들이 소프트웨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육체의 가치, 우리 인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동일한 눈, 코, 입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인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했고 우리는 이 인간의 하드웨어와 이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의 관계를 이제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이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을 이해하기 전에 인간의 정보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2주차에. 맞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 책꽂이에 놓고 책상에 책을 펴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리딩 하면서 그 다음에 이 CPU가 처리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을 잘 이해하면 이 컴퓨터 정보 처리의 과정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정보 처리와 프로세스를 이해하면서 이 컴퓨터 주요 구성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여기서는 우리가 좀 더 상위 레벨, 추상적인 레벨에서, 일반적인 그 레벨에서 좀 인간과 컴퓨터를 비교했다면, 이 3주차에서는 컴퓨터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핵심 구조,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라는 제일 중요한 3대 요소에 대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인간의 CPU, 인간의 메모리, 인간의 하드디스크를 우리가 얘기를 했고 여기는 컴퓨터,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도 우리가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일단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운영체제, 프로그램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라는 것은 국가 한 나라로 따지면 기반 인프라가 되겠죠. 뭐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철도라든가 항만 이런 하드웨어가 되겠고 이 운영체제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운영체제 위에서 이 하드웨어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이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을, 소프트웨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단 모든 비즈니스를 할 때 이 운영체제의 통제 아래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영체제가 중간에서 하드웨어와 프로그램 간의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간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프로세스, 그죠?
그 프로그램은 작성된 코드, 소프트웨어가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는 상태를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이것을 실행해서 메모리로 올라갔을 때 우리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구조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컴퓨터 전공을 컴퓨터 전공을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이 뭐뭐뭐는 뭐와 같고 뭐뭐뭐는 뭐와 같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딱딱 채워 넣을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는가 하면 조금 더 이제 데이터 표현, 이 컴퓨터에서의 데이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로우 레벨에서 컴퓨터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했을 때 이 비트라고 있습니다. 그 비트라는 비트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비트의 이진법, 진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진법 변환에 대한 기초, 이진법, 8진법, 10진법, 16진법, 어떻게 16진법, 2진법, 8진법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기초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복습을 했으면서 우리가 정수에 대한 진법 변환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점 밑에 있는 소수점 자리에 대한 진법 변환도 우리가 실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 보수를 이용해서 그 음수 표현하는 방법, 그죠? 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에서 이 소수점 변환하는 연습 문제, 그 다음에 보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빼기를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실습을 연습 문제로 제출했고, 6주차에 그 연습 문제 풀이를 하면서 또 다른 연습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죠? 또 다른 주제와 관련해서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우리가 풀면서 또 다른 연습 문제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또 제시했고, 그 다음에 8주차에도 8주차에는 연습 문제를 풀이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지난주에는 우리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미니 프로젝트에 대한 동료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8주차, 9주차까지 쭉 달려왔어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수업 내용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는데, 실제로 마무리하고 나니까 이것이 적은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연습 문제 풀이를 하면서 메모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리뷰를 했고, 다양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오는 이제 키워드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단어들,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컴파일, 언어, 인터프리터나 하드웨어, 운영체제, 프로그램, 프로세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에 대한 진법 변환에 관련된 계산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냈다는 얘기에서는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영상 안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또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주 9주차까지의 리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러 가지 이제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을 줄로 알고요. 대신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영상을 자세히 본다면, 그리고 이해를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 영상은 이걸로 끝내고, 자, 시간이 벌써 20분 가까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학생과 친구 그룹을 만들어서 짧은 시간 안에 리뷰를 하고, 리뷰한 결과를 자, 포탈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자, 시험장에서 학교에서 만납시다. 자, 이것으로 이번 주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